완전한 운동 제한이라는 게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야 되나요? 슬개골 탈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, 그래서 어떤 보호자님은 우리 애기가 사기인데 내가 몰랐던 것 같아요. 일기서부터 진행되는 걸 내가 몰라서 사기군요. 그럼 이어서 이제 보호자님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. 첫 번째, 우리 아이가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어요. 꼭 집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나요? 이제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식물이나 그리고 절골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 제한은 좀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주간은 완전한 운동 제한, 그리고 4주까지는 좀 집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운 운동 제한을 말씀드리는 편이고, 4주에서 8주 정도 사이에는 이제 서서히 운동량 늘려가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완전한 운동 제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완전한 운동 제한이라는 게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야 되나요?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울타리를 치고 좀 공간 자체를 제한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기는 하고요.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다면은 최대한 아이가 많이 안 움직일 수 있도록 뭐 안아주신다든지 이렇게 소파에서 뛰어내리거나 이런 점프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제한해 주실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. 그러면 입원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입원 기간은 보통 어떻게 잡으세요? 이번은 이제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가장 아픈 시기가 3일 정도이거든요. 급성염증 시기여서 그때가 가장 아플 시기라 저희는 이제 입원 관리하면서 좀 재활도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이제 뭐 진통제 처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최소 3일 정도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. 강아지가 저는 건 아닌데 가끔 한쪽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해요. 이런 경우도 슬개골 탈구인가요? 슬개골 탈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, 슬개골 탈구일 가능성이 많이 높기는 합니다. 근데 이제 뭐 고관절 아탈구인 경우에도 좀 불편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증상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는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게 전다는 아니더라도 들었다 놨다라는 행위라도 한 번쯤은 정형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주신다. 네, 불편감이 있다는 신호이긴 합니다. 저희 아이가 디스크 때문에 갑자기 못 걷게 됐는데 그리고 어제 수술을 받았어요. 우리 아이 걸을 수 있을까요? 일반적으로 좀 저는 디스크 수술 후 예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, 그래도 2주까지는 좀 보시는 게 그때까지의 신경 이제 회복 정도를 보고 좀 전체적인 예후를 말씀드리는 편이긴 합니다. 그냥 수술 직후기 때문에 당장의 평가는 조금 어렵고 손상된 신경이 재생되는 시간이 그래도 2주 정도는 보는 게 좋으니 2주 동안은 아이를 위해서 운동 제한, 약물 처치, 그리고 재활 이런 것들을 통해 신경이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 준 다음 이후에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애기들마다 이제 돌아오는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. 아주 좋은 상담입니다. 그럼 여기서 우리 2부에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그 신부 통증이 있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죠. 네, 신부 통증이 있다면 아무래도 회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도 수술 후 이제 회복되는 속도가 빠른 편이긴 합니다. 그 빠른 게 보통 2주인가요? 일반적으로 자발 움직임까지 돌아오는데 2주 안에 대부분 돌아오기는 하는데, 좀 느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4에서 6주까지도 좀 걸리기도 합니다. 신부 통증을 보이지 않은 급성 디스크 환자들에서는 회복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? 일반적으로 좀 회복률이 논문상에서는 한 61% 정도로 나와 있기는 하고, 신부 통증 반응이 없더라도 이제 나중에 척수 반사로 보행을 하는 스파이널 워킹이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이 될 수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애기가 뭐 휠체어를 타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보행하는 것처럼 한다든지, 그런 코어 근육을 사용해서 그 휠체어 없이도 조금은 이런 식으로 반사로 걷는 그런 정도까지 회복 기대해 볼 수는 있긴 합니다. 그러면 아무리 신부 통증이 없는 급성 심한 디스크 환자라 하더라도 최대한 수술을 하는 게 이롭겠네요. 네, 아무래도
수술을 좀 강하게 추천드리는 상황. 심부 통증이 없는 심한 디스크라도 일단 수술적으로 원인을 제거해주면 2차적인 손상도 막을 수 있고,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척수 연화, 네. 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, 그 척수 연화가 진행된다면 아이의 생명에도 위험이 될 수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제 척수연화가 앞쪽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척수 이제 전반적인 흉뇨추뿐만 아니라 경추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호흡급 마비까지 사실 돼서 호흡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2차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, 추가적인 손상이 없다면 주변 근육들과 반사로 그래도 아이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급성이런 디스크 환자들은 수술을 진행하는 게 맞겠네요. 네. 그래도 해주시고 그 후에 이제 관리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보호자님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루머 같은 정형 쪽의 지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이제 아무래도 보호자님들이 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슬개골이 이제 1기에서 2기, 2기에서 3기, 3기에서 4기로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제 보통 그렇지는 않고 이제 2, 3기였던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냥 2, 3기 이제 안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는 하고 4기인 경우에는 거의 선천적인 부분들도 다 동반이 돼가지고 초반부터 거의 사기였던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. 그래서 슬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수가 점점 진행된다기보다는 기수 안에서 이제 아기의 증상이라든지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. 이거 진짜 루머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보호자님은 우리 아기가 사기인데 내가 몰랐던 것 같아요. 1기서부터 진행되는 걸 내가 몰라서 사기군요. 이게 아니라 그 친구는 선천적으로 사기일 수 있는 거고, 많은 보호자님들이 오해를 조금 풀 수 있겠네요.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질문이 많은 게 슬개골 탈구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슬개골 탈구가 크게 1기부터 4기까지 있지만 이게 수술적 지시의 숫자도 아니고 진행의 숫자가 아니라는, 이거는 확실히 오늘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. 오늘 이야기를 이제 과장님과 나누면서 느낀 거는 이 정형과 신경은 약간 다르면서도 뗄래야 될 수가 없구나. 뭔가 정형 문제인 것 같지만 신경 문제일 수도 있고, 신경 문제인 것 같지만 정형 문제가 껴있을 수 있고, 이렇게 복합적인 경우들도 많아서 반드시 분명한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여쭤볼게요. 매번 이제 보호자님들이랑 진료실 안에서만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돼서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고, 조금이나마 이제 고민하고 계셨던 이런 보호자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과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좋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저조차 오늘 많이 배우고 가고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보호자님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